여러분, 오늘 저 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줬어요. 더 맞춰줬고, 더 연락했고, 더 애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남자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더 잘해줘야겠다 싶어요. 근데 또 멀어져요. 이 악순환 겪어보신 분 계시죠? 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특히 50대 여성분들한테서요. 이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더 매달리게 되고, 더 매달리니까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니까 더 불안해지고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똑같이 50대인데 남자가 오히려 이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요. 남자가 먼저 연락하고, 남자가 먼저 맞춰주고, 남자가 이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요. 그 여자가 뭘 특별히 한 걸까요? 더 예뻤을까요? 더 젊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냥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달랐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딱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가 놓치고 싶지 않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여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거 알고 나면 지금까지 연애하던 방식이 분명히 달라 보이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53세 최수연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수연 씨는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연락이 좀 늦으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건 아닐까 싶고, 만남이 뜸해지면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싶고 항상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애쓴대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맞춰주고, 먼저 챙기고요. 저는 수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수연 씨, 주변에 혹시 남자가 오히려 더 매달리는 친구 있어요? 수연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있어요. 친구 하나가 그래요. 근데 걔는 저랑 달라요. 남자한테 잘 안 매달려요. 오히려 좀 쿨한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어떤 여자는 남자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떤 여자는 본인이 남자한테 매달리게 될까요? 이게 성격 차이일까요? 운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심리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희귀성의 원리예요.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느껴요. 이건 연애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항상 연락이 되고, 항상 시간이 되고, 항상 맞춰주는 여자. 남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 삶이 있고 항상 붙잡혀 있지 않고 가끔은 없는 여자.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잡아두고 싶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항상 열려있는 가게보다 예약하기 어려운 가게가 더 가고 싶어지는 거랑 같아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약이 꽉 차 있는 가게는 빨리 예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자존감의 원리예요. 남자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여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따뜻해요. 그 모습이 남자한테는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대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줘요.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뭘 해도 다 받아주고 뭘 해도 다 맞춰주는 여자.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특별히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한테나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감정의 주도권이요. 불안한 쪽이 항상 끌려다녀요. 이건 연애에서 거의 법칙이에요. 내가 더 좋아한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 눈치를 보게 돼요. 상대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결정돼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도하는 쪽은 이를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져요. 내 기분이 남자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면 남자가 오히려 내 기분을 살피게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오늘 만족하는지, 내가 이 관계에서 행복한지를 남자가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수연 씨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남자 기분만 살폈지 내 기분은 한 번도 안 살폈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자가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여자는 남자의 기분을 살피는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기분을 살필 줄 아는 여자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남자한테 전달되는 여자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핵심이에요. 오늘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5가지 방법 하나하나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실전 대사까지 같이 드릴게요. 메모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방법,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세요. 여러분,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뭘까요? 특별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자는 남자랑 밥을 먹을 때 항상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요. 3달 전에 한번 지나가듯 말한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은 다른 여자한테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는 남자가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말 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남자가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예요. 이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느껴지는 편안함,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나오는 내 모습,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느껴지는 따뜻함. 그게 쌓이면 남자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가 지나가듯 하는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식, 힘들었던 기억, 작은 꿈 하나,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남자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준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아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예전에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한참 뒤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번에 등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즘도 가세요? 이 한마디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남자한테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구나 같다는 거예요. 2번째 방법. 남자가 나를 잃는 상상을 하게 만드세요. 이게 좀 전략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거든요. 근데 진짜로 잃기 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끔은 연락을 줄여보세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이틀 정도 조용하면 남자가 먼저 연락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바빠요. 이렇게요. 그 순간 남자는 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내 삶을 보여주세요.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낸 이야기, 혼자서 잘 지낸 주말 이야기, 새로 시작한 취미 이야기.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구나를 남자가 느끼면 오히려 더 함께하고 싶어져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좀 바빴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좀 가졌어요. 나름 좋았어요. 이렇게요. 불평도 아니고 남자를 그리워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남자한테는 이 사람 없이도 잘 지내네? 그러면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로 연결돼요. 3번째 방법,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힘든 내색을 안 해요.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다는 걸 자주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요. 공감받고 싶어서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항상 힘들고 항상 지쳐있고 항상 뭔가 걱정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도 지쳐요.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여자가 있어요. 잘 웃고 작은 것도 즐거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진짜로 즐기는 여자요. 남자는 그런 여자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여자 곁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행복은 전염돼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날 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여자. 그 모습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별거 없었는데 왠지 기분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를 느껴요. 그게 이 여자 곁에 있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 기대를 충족시키되 항상 살짝 부족하게 남기세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맛집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정말 맛있는 집인데 양이 딱 적당해요. 배부르긴 한데 조금만 더 먹고 싶은 느낌이 남아요. 그 집에 또 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배가 터질 것 같으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연애도 똑같아요. 만남이 끝났을 때 좋았어요. 근데 조금 더 있고 싶었다는 느낌이 남아야 해요. 그래야 다음이 기대돼요. 근데 만날 때마다 모든 걸 다 쏟아내면 남자 입장에서 다음에 뭘 더 기대해야 할지 모르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남을 먼저 끝내보세요. 분위기가 좋을 때, 대화가 한창 재밌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는 벌써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쉬움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한창 재밌을 때 저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렇게 먼저 마무리해보세요. 남자는 더 하고 싶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겨요. 그 아쉬움이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데이트가 끝날 때 오늘 진짜 좋았어요. 다음엔 저번에 얘기한 거 해봐요. 이렇게 다음 약속을 살짝 예고하고 먼저 일어나 보세요. 남자는 오늘도 좋았고 다음도 기대된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요. 다섯 번째 방법. 나를 선택한 남자가 잘했다고 느끼게 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방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잘한 거구나를 느낄수록 그 사람한테 더 애착이 생겨요. 반대로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관계가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자가 나를 선택한 게 잘했다고 느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남자의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남자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거 좋은 선택이에요. 잘 생각하셨네요.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남자는 자기 판단을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올려준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둘째, 남자가 잘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번에 그렇게 해줘서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요. 남자는 내가 한 행동이 이 여자한테 의미 있었구나를 느껴요. 그러면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셋째,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가끔 표현해 주세요.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 한마디. 남자는 내가 이 여자한테 특별한 존재구나를 느껴요. 그 느낌이 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뭔가를 챙겨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이 한마디예요. 남자는 내가 특별한 걸 해줬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를 동시에 느껴요. 그 순간부터 이 여자를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5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남자가 나를 잃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 기대를 충족시키되 살짝 부족하게 남기는 것, 나를 선택한 남자가 잘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 5가지가 결국 말하는 건 하나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그 가치를 상대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여자, 더 사랑하게 되는 여자예요. 자, 이번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론으로 들었을 때랑 실제 사례로 들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아, 진짜로 되는구나 를 느끼셔야 여러분도 해보고 싶어지니까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56세 한미영 씨 이야기예요. 미영 씨가 처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가 생각나요. 목소리부터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영 씨는 거의 모든 걸 남자 중심으로 맞추고 있었어요. 남자가 연락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바로 답장했고, 주말 일정은 항상 남자 연락을 기다리며 비워뒀고, 만날 때마다 남자 기분이 좋은지 살피느라 정작 미영 씨 본인은 즐겁지 않은 날도 많았대요. 근데 남자는 그럴수록 오히려 연락이 뜸해졌어요. 미영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영 씨가 이 관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남자만 있고 미영 씨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미영 씨가 처음엔 이게 될까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어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미영 씨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주말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비워뒀던 주말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고 좋아했던 수채화 수업을 다시 등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한테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바빠요. 라고요. 미영 씨는 예전 같으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요즘 좀 바빴어요.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수채화 수업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답했어요. 남자 답장이 빨리 왔대요. 수채화요. 그거 언제부터 했어요? 라고요. 미영 씨가 그 답장을 보고 좀 놀랐대요. 이 남자가 내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남자가 오히려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엔 만남에서도 바꿨어요. 예전엔 만남이 끝날 때 남자가 먼저 일어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혹시 더 있고 싶을까 봐서요. 근데 이번엔 대화가 한창 재밌을 때 미영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남자가 벌써요. 라고 했대요. 미영 씨가 그 한마디를 듣고 속으로 많이 놀랐대요. 이 남자한테서 벌써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미영 씨가 더 있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남자가 아쉬워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 씨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남자가 달라졌어요.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고 주말 계획을 미리 물어보기 시작했고 만나자는 말을 남자가 먼저 꺼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요즘 미영 씨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미영 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예전 같으면 저도 엄청 생각났어요. 이러면서 감정을 다 쏟아냈을 거래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살짝 웃으면서 그래요? 라고만 했대요.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됐대요. 여러분, 미영 씨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상을 내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자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내가 내 삶을 즐기고, 내가 내 감정을 지키고, 내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모습이 남자한테는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요. 미영 씨가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남자가 달라진 것도 좋은데요. 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자신이 좀 좋아졌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결국 연애는 남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로 돌아왔을 때 남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5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남자가 나를 잃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 기대를 충족시키되 살짝 부족하게 남기는 것, 나를 선택한 남자가 잘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근데 이 5가지가 결국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로 사세요. 남자 눈치 보느라, 남자 기분 살피느라 나를 잃지 마세요. 내가 나로 있을 때 남자가 오히려 더 가까이 와요. 내가 내 삶을 살 때 남자가 그 삶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 믿고 나로 사시면 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